두 번째 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70년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비밀을 남긴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깨달음과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담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따뜻한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의 만득이라는 노인과 그의 아내 순이가 살았습니다. 70평생을 해로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사랑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지요. 만득은 아내 순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순이는 몇 해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위독해졌습니다. 만득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약재를 구해왔지만 그가 아내를 위해 모아두었던 약재함은 이제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텅 빈 약재함을 바라보는 만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시 산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의 발을 감싼 낡고 닳아버린 신발은 수십 년간 아내를 위해 그가 걸었던 고단한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병상에 누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득의 눈에 들어온 순이의 송금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서 만득은 젊은 날의 순이가 짊어졌던 고생과 세월의 무게를 읽어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순이는 힘겨웠지만 오히려 만득을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만득의 가슴에 뼈아픈 감동으로 박혔습니다. 만득은 아내의 곁에 멈춰버린 낡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순이가 쓰러진 그 시각 새벽 3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만득의 시간도 그날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가 키우던 늙은 강아지가 순이의 병상 옆을 떠나지 않고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만득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아내의 곁을 지키는 존재는 자신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항상 만득을 위해 물을 떠놓던 낡은 바가지가 그 자리에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공백이 만득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가기 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 오래된 정자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자로 향하는 만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옷고름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징표인 젊은 날 순이에게 주었던 은가락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징표가 그에게 어떤 실마리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득이 정자 입구에 섰을 때 해질녘의 그림자가 그의 모습을 길게 느렸습니다. 문득 그의 그림자가 젊은 시절에 순이와 함께 웃던 자신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자 아래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젊은 순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그 약속을 떠올린 만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약초를 캐는 것뿐만이 아니라 70년 전 그들이 함께했던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만득은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숨겨온 젊은 날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정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듯 단단히 서 있는 정자였습니다. 만득은 아내와의 맹세를 되새기며
정자의 낡은 목판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낡고 거친 목판 밑 쉽게 보이지 않는 틈에 끼어 있는 오래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세월의 덮개가 앉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쪽지에서는 순이가 젊은 시절 자주 사용하던 특정 꽃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만득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젊은 순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불러냈습니다. 쪽지의 일부는 찢겨 있거나 오래된 눈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 고백을 적을 때 얼마나 깊이 갈등하고 아파했는지 만득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득님, 부디 이 고백을 늦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의 빚과 외동딸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이가 자신 몰래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쪽지에는 순이가 과거에 겪은 가장 힘들었던 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홀로 숨어 지내던 밤, 순이는 정작 자신의 고통보다 만득이 학업을 방해받을까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득님, 부디 저를 잊고 홀가분하게 사십시오. 만득은 쪽지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때 그는 쪽지 주변의 정자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순이의 이름을 장난스레 새겨놓은 낡은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이가 그 낙서를 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만득과 헤어진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혼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득을 잊지 못해 결국 그 혼담을 깨버렸고 험난한 세월을 홀로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만득이 쪽지를 읽는 순간 정자 안은 달빛으로 가득 찼고 젊은 순이의 모습이 마치 아련한 허상처럼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쪽지 끝에는 순이의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득님, 이 고백을 당신이 읽는 날 우리에게 두 번째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봄이 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이가 숨겨왔던 것은 이별의 아픔이 아닌 70년 동안 변치 않았던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득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병상에 누운 순이에게로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정자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홀로 짊어졌던 그 깊은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감동과 치유로 바뀌었습니다. 만득은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옷고름 속에서 녹슨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만득은 오랜 시간 정성껏 은가락지를 닦아 마치 젊은 날의 빛처럼 다시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만득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다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첫날 밤 순이가 입었던 비단옷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고운 비단 조각을 잘라 은가락지를 감쌀 장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사랑으로 잇는 만득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재현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만득은 정자 주변을 샅샅이 뒤져 순이가 가장 좋아했던 야생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만득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시든 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든 꽃을 조심스럽게 다듬어 병실에 가져왔습니다. 시들었지만 순이에 대한 사랑처럼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만득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부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이의 병상 주변을 마치 정자와 시냇물 그리고 야생화가 가득했던 첫 만남 장소처럼 꾸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낡은 방안이 순식간에 따뜻한 봄날의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득은 이 분위기 속에서 순이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순이는 이미 음식을 넘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만득은 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쪽지 속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순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봄은 당신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은 채 오래전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만득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만득은 방 안에 호롱불을 가져와 침상 곁에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날의 목소리로 돌아가 순이와 함께했던 첫 만남 때의 맹세를 다시 읊었습니다. 호롱불 그림자가 순이의 얼굴에 지며 그녀의 평온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만득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순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순이에게 두 번째 봄이 찾아왔음을 세상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만득의 품에 안기듯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만득에게 속삭였습니다. 만득님, 이제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두 번째 봄. 순이의 목소리는 곧 끊어졌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만득의 아내는 그들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봄날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순이의 장례를 치른 후 만득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70년을 함께했던 순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만득이 평소 순이와 매일 저녁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랑채의 평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득은 억지로 순이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혹시 만득이 걱정할까봐 쌀이 바닥나지 않은 것처럼 숨겨왔던 것입니다. 만득은 자신이 순이의 깊은 희생 덕분에 평생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확인했습니다. 만득은 순이가 마지막까지 베고 있던 낡은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베개의 낡은 천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개 안에는 순이가 남긴 또 다른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이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순이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득님, 저는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만 당신은 절대 굶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행복했던 추억만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만득은 쪽지를 읽으며 순이가 평생 아껴왔던 자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순이에게 선물했던 낡은 첩꽃신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낡았지만 순이의 변치 않았던 사랑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를 보았습니다. 소매 끝에 순이가 가장 최근에 꿰매놓은 덧댐 자국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득을 염려하며 만득의 옷을 손질했던 것입니다. 만득은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순이의 짐 속에서 만득은 단 한 줄만 적힌 낡은 일기장도 찾아냈습니다. 그 한 줄은 이러했습니다. 만득님 덕분에 내 삶이 봄이었다. 쪽지에는 또한 젊은 날의 만득이 순이에게 써주었던 시 구절이 순이의 글씨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원한 순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의 마지막 밤 방안을 비추던 달 그림자가 이제 만득의 방에도 들이우며 순이가 여전히 만득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장례 후 마을 이웃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만득을 위로했습니다. 순이가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선행들이 이제 남겨진 만득에게 돌아와 그를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순이가 자신에게 홀로 살 이유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모두 남겨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득은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정자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당부대로 슬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70년을 함께한 정든 방은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후였는지 정자는 물에 젖어 있었고 만득은 그 물기를 닦지 않은 채 축축한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발을 감싼 집시는 흙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순이의 사후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방황했던 만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득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문득 눈앞의 기둥에서 작은 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이가 남긴 첫 번째 쪽지가 발견된 곳과 다른 아주 은밀한 틈이었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럽게 그 틈에 손을 넣어 또 하나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쪽지였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마지막 글씨를 읽었습니다. 만득님, 당신이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지금쯤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저는 당신이 지금 이 정자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미래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만득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쪽지에는 만득이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자신의 재능, 서예를 다시 시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만득이 그 재능을 살려 마을에 글을 가르치며 세상에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만득은 쪽지를 읽다가 무심코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쪽지 위로 새로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어서 순이가 젊은 시절 만득과 자신에 대해 특별한 꿈을 꾸었지만 가난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평범한 인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득은 쪽지 내용을 확인한 후 문득 은가락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소중히 보관하던 은가락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밤에 그것을 정자 주변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의 맹세는 이제 이곳에 영원히 남습니다. 순이는 만득의 맹세를 땅에 묻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쪽지에 순이가 평생 모은 숨겨진 비상금의 위치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만득이 순이의 병을 치료하느라 진 작은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순이는 죽는 순간까지 만득을 향한 마지막 희생을 남겨주었습니다. 쪽지의 끝은 만득의 가슴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싶습니다. 만득님, 당신은 저의 가장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헌신적인 동지였음을 말입니다. 그는 이 정자에 앉아 70년을 함께 해온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만득은 다시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상에 순이의 빈자리를 비워두고 홀로 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만득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사랑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냇물에 가서 손을 씻고 물을 떠서 혼자 마셨습니다. 순이가 떠준 물이 아니었지만 만득은 그 물에서 삶을 이어가라는 순이의 담담한 가르침을 느꼈습니다. 만득은 쪽지의 지시대로 정자 주변의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가락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70년 전의 맹세가 흙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약속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만득은 은가락지를 손에 쥔 채 순이의 빈자리를 향해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순이, 이제야 그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당신이 옳았어.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당신이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더구려. 당신은 내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까봐 내 장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었지. 당신이 병상에서 나에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말도 결국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소. 만득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정자 기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득은 문득 젊은 순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환청처럼 듣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긴 쪽지를 평생의 보물로 간직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삶의 새로운 목적을 따를 것이요. 당신의 바람대로 내가 젊은 날 포기했던 글과 서예를 다시 시작할 것이요. 이웃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글로 달래며 살아가겠소. 당신이 나에게 베풀었듯이 나도 세상의 따뜻함을 베풀며 살아가겠소. 만득은 아까 병실에서 가져왔던 시든 야생화를 보았습니다. 그가 독백을 마칠 무렵 따뜻한 햇살 아래 시든 꽃이 잠시 꽃봉오리를 펼치는 듯한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나의 가장 행복한 꿈이었다고 했으니 나 또한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것이요. 내년 봄 나는 당신을 위한 세 번째 봄을 맞이할 것이요.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겠소. 만득은 은가락지를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 나의 스승, 나의 전부였습니다. 고맙소. 나의 순이. 만득은 정자에서 내려와 새로운 흙이 묻은 집신을 신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정자는 70년 전 그들의 맹세처럼 묵묵히 서 있었고 세상은 만득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의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기도 합니다. 만득님과 순이님의 70년 사랑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이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을 깨닫게 했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치유와 두 번째 봄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